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EBS 건축탐구 집에 그 유튜브에 방송된 것을 보니까 163만 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EBS 건축탐구 집에 나온 이 주택을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패시브 하우스라는 그 점과 패시브 하우스를 이제 해외에서 직구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 주택이야말로 미래의 주택이죠. 미래의 주택이고 패시브 하우스고 프리팹 공법으로 시공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벽체 두께만 35cm고요. 그리고 외장 내장을 하면 사실 엄청난 벽 두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단열을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단열을 가진 주택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로 한 2달 정도는 전화를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들이 많이 왔었죠. 많이 왔었고, 이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축주분이신 서원각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같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주택백화점에서 직수입을 했고, 서 과장님께서 그 시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업을 같이 하셨죠. 그래서 수입도 시공도 이제 전부 다 건축주분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방송이 되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곤란했던 부분이 건축 비용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억 몇 천만 원이 집을 짓는 전체 건축 비용으로 착각을 하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떤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뭐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왜 사기를 치느냐라고 그렇게 막 따지시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방송 편집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서원각 과장님께서도 이 주택을 시공하시는데 700만 원 후반대 정도 주셨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리죠. 거의 3년 전이니까 컨테이너가 5개인가 들어와서 그때 운송비가 1,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뭐 자재 수입하고 할 때 운송비를 체크해 보면은 운송비가 작게는 4배, 많게는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도 좀 잡으시고 그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프리팹 주택을 갖다가 수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좋은 프리팹 주택을 갖다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수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운송비, 자재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갖다가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건축 비용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에서도 수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그런 프리팹 주택을 수입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아마 국내에서 시공하는 비용보다도 더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수입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서 공장을 준비를 했었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거창에 있는 저희들 공장에서 주택을 제작을 하고 이제 현장으로 운송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패널을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공하는 패시브 하우스는 벽체 두께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주택보다 3cm 정도 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열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 주택하고 마찬가지로 독일 3중 시스템 창호를 쓰고 있고요. 독일제 열매수 환기 장치도 똑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 비용이랑 크게 차이 없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 시공하는 업체들의 비용들을 고객분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요. 뭐 어떤 분은 평당 900, 어떤 분은 평당 1,450만 원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비용은 너무 과하죠. 근데 저희들은 보통 평당 700 후반대에서 800 초반대 요 사이에 뭐 주택의 구조나 예장재나 내장재 종류에 따라 좀 틀리지만은 그 정도의 저희들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패시브 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지만은 패시브 하우스는 사실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단열재도 많이 들어가고 창호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치고 바깥쪽에다가 외단열을 하는 수준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완전한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비용을 올리고 말이 안 되죠. 원래 패시브하우스는 시작도 목조주택이었고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패시브하우스는 목조주택으로 시공이 되고 있고, 일부는 그 ICF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티로폼 블락에다가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로 시공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EPS 스티로폼 두께 자체가 30cm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열이 충분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단열 수준이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뭐 목조 패널이나 구조용 단열 패널이나 ICF나 이렇게 세 가지로 짓고 있는데, 벽체 두께는 기본적으로 다 30cm 이상입니다. 주택백화점에서 짓는 것들도 32cm가 넘고요. 그래야지 이제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열 관리율이 나오는 거죠.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시공하는 모든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레하우의 3중 시스템 창호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벽체 단열이 다 좋은데 창호가 그걸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그 열 손실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벽체의 단열도 중요하지만 창호의 단열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3중 시스템 창호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건축주분께서 워낙 그 주택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토목 전문가시고 해서 끊어가면서 자재들도 선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크기의 주택을 짓는다면 보통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주택 짓기 전에 설계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거주용 주택 중에 뭐 30평 이상의 주택들은 전체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시브하우스를 단순히 이제 단열이 좋은 주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단열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패시브하우스는 추울 때 안이 따뜻할 수도 있지만 더울 때 안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패시브하우스까지 시공을 하게 되었느냐, 에너지 절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패시브하우스의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아토피 앓는 분들도 많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패시브하우스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집, 늘 쾌적한 환경, 그런 것들을 조성해주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주택,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택, 그게 패시브하우스의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외수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고단열 벽체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고 주택을 시공하는 거죠. 그게 패시브하우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현장 시공법이 아니고 프리패브 공법이기 때문에 시공이 신속하죠. 시공이 신속하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골조 작업하는데 5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목수분들이 일일이 작업을 해서 골조 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인건비 얘기 많이 하는데 목수분들 인건비만큼 높은 인건비가 잘 없죠.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그 목재를 재단을 하고 단열재를 충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리패브 공법을 통해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건축 비용에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북유럽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은 단열 수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이라면 이제 인허가를 거의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왜 좋은 주택인지, 이걸 왜 지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옛날보다는.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나 프리팹 주택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에서 이런 그 모듈러 프리팹 주택들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당연히 커질 거고, 저는 그런 많은 주택 업체들이 패시브하우스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홍보를 하고 패시브하우스 시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패시브하우스 시공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도 패시브 하우스로 시공을 할 수는 있지만은 벽체가 너무 두꺼워지면은 공간 손실이 심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소형주택은 잘 시공을 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한 30평 정도 아니면 뭐 20평 후반대 정도는 돼야지 패시브 하우스로 시공을 하는 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에너지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펜션이나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공을 해놓고 나면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결국엔 냉난방비입니다. 근데 만약에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펜션이나 풀빌라 같으면은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냉난방비 폭탄을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집에서는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그래도 온도도 내리고 가끔씩 외출도 누르고 하잖아요. 근데 놀러 가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펜션하고 풀빌라도 단열을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 평창이나 홍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펜션이나 풀빌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내가 왜 펜션 풀빌라를 지을 때 단열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건축 비용 아낄 생각만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고 펜션하고 풀빌라를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실 모듈러 주택을 좀 만들어서 참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5군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양평에 2군데, 그리고 강화도, 그리고 강릉에 지금 현재 방동리, 그리고 경주, 그리고 다음 달에도 착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스만 참가를 합니다. 박람회 현장에 오시면은 저희들 주택백화점 혹은 YMK 종합건설로 찾아보시면은 저희들 위치 나올 거고, 저희들은 코리아빌드 전체 박람회 중에서 한중간에 있는 그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여기 섹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스로 방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빌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상담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오시는 게 제일 나을 거고, 전체적인 건축 시장의 변화라든지 추세 같은 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코리아빌드를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영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에 있는 작은 영세업체하고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주택 시공 과정에서 사실 트러블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종합건설사하고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필요한 보증보험 증권이나 하자 이행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발급을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뭐 이런 요소들, 그리고 주택을 짓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아마 좋을 겁니다. 국내에 있는 종합건설사 중에 모듈러하고 프리팹 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은 주택 시공하시면서 좀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시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늘 건축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주택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건축 비용을 줄이는 게 저희들이 하는 노력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장을 차렸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프리팹 공법으로 전부 다 패널라이징을 해서 패널을 현장으로 운송해서 시공을 하고 있죠.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시대는 곧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듈러 주택, 프리팹 주택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작년 비해서 올해는 2배 성장, 아마 올해 비해서 내년은 4배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뭐 프리팹 주택이 단순한 조립식 주택은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립식 주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주택의 구성품들을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신속하게 시공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하고 건축 비용을 낮추는 게 지금 이 시대 건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주택을 시공하실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